안녕하십니까. 지역주택조합 개인경험담 5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지옥과 같은 조합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원금을 모두 돌려받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운이 좋아서 가능했던 일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중도에 모든 원금을 다 받으면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법 개정이 되어서 예전보다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은행에 적금 넣었다가 깨는 것 마냥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지주택을 경험했던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속해 있던 조합은 땅 부지 매입을 위해서 원래 예정에도 없던 개인 신용대출을 강요하고 조합 간부들 사이의 소송 등으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꽤 긴 시간에 걸쳐서 그 난관들이 일부 정리가 되고 사업 자체는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되는 것만 해도 그나마 괜찮은 조합에 속한다고 봐야 할 텐데요. 그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많은 조합들은 아예 진행 자체가 안 되거나 또는 그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땅 부지 매입을 진행한 이후에 제가 속한 조합은 지구 단위 변경 그리고 사업 승인이라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구 단위라는 것은 도시 계획을 할 때 일정 범위의 땅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관리하는데,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 땅들을 하나의 지구로 묶고 이 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은 최종적으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시로부터 허가를 받는 작업입니다. 어떤 지역에 아파트 단지 하나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단 상주하는 인구의 숫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 자동차의 통행량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자동차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도로가 필요할 텐데요. 만약 그 지역이 왕복 2차선 정도의 협소한 도로만 있는 상태라면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 학교들이 그 입주민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공원, 마트 등 다양한 생활 필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사업 승인을 내주기 전에 그 사업 주체에게 그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것을 기부 체납이라고 부르죠. 이 기부 체납은 지역주택 조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규모 부동산 건축 시 발생하는 것입니다만, 지역주택 조합에서 기부 체납이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기부 체납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게 되면 그 돈을 부담해야 할 주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조합원 개인들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조합에 가입할 때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기부 체납 말고도 많습니다. 건설사에서 처음 예상보다 공사 비용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계약 금액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사업 진행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조합의 고정 지출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외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중간에 조합을 나왔기 때문에 입주 전에 추가 분담금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속해 있던 조합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승인 및 사업 승인 검토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단지의 구성과 기부 체납 계획 일부를 수정하는 대신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그 주변 학교와 도로 건설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조금 추가가 되었고, 동시에 단지 구조도 조금 바뀌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세대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바로 제가 계약했던 그 호수가 사라지게 되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1동의 꼭대기층인 2001호에 입주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 승인 과정에서 단지의 구조가 변경이 되면서 101동 2001호라는 것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조합에서는 저에게 다른 호수로 이동하라면서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모든 호수들이 다 계약된 것은 아니었고 또 나중에 일반 분양할 세대들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집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선택 가능한 곳들이 제가 원하는 햇볕이 잘 드는 위치와 꼭대기층이 아니라는 점을 들면서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조합에서는 제가 그동안 납입했던 모든 비용을 환불해주면서 조합을 탈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 개인 신용대출도 바로 변제가 되었죠.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도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몇 년 동안 거의 저의 전 재산이 묶여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아서 그 조합에 비용을 대주고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원금을 다 돌려받고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운이었습니다. 사실 조합 입장에서도 착공하기 전까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부지 매입, 사업 승인 등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제가 나간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큰 반대 없이 조합을 깔끔하게 탈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 돈으로 남 좋은 일만 시켜준 셈이 되고 어쩌면 큰 어려움들을 많이 넘어선 후에 나오는 게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착공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고비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회 없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다 해놓고도 분담금을 더 안 내면 못 들어간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는다든지, 추가 분담금은 무조건 발생한다 등등, 그 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른 지주택 카페 등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덕분에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볼 수 있었고, 그때 환불받은 돈으로 구축이지만 아파트를 장만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그 집을 팔고 한 번 더 조금 더 가치가 높은 아파트로 현재는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2번 이사를 하는 동안 한동안은 그쪽을 쳐다보기도 싫어서 알아보지도 않았었는데,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니 현재까지도 그 조합 아파트는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더군요. 그래도 단지가 어느 정도 건축이 되긴 했고, 이 정도면 다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편이라고 하니까 평균적인 지주택 아파트는 더더욱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 돈이면 최소한 저처럼 2번 이상 집을 사고 팔아서 자산도 늘리고 더 살고 싶은 동네에서 거주도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지주택과 관련한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중언부언한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아서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만들고 올리면서 느낀 점을 에필로그 형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마지막 편까지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